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요즘 여야가 하고 있는 행태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보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주 흔한 사자성어죠. 누구나 다 아는 정중지와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이 사자성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식견이 너무 하늘에 구멍 뻥 뚫린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편협하고 좁은 그러한 옹졸함을 빗대는 말로 쓰입니다마는 제가 요즘 떠올리는 정중지와는 그게 아니고 우물 속에 퍽 빠져버린 개구리, 거기서 어떻게 뛰어나와 볼 방법이 없는 그런 개구리들 같아 보인다. 그런 표현으로 쓰고 싶습니다. 여당이 하는 일을 봐도 180석이나 얻었다. 분위기 좋고 참 기분 좋지만 그들이 과연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적 상황, 거기에 대해서 무슨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그를 고민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입니까? 최근에 김정은의 유고 사태의 이야기가 나와도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발빠르게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쓸 수 있는 유사시의 대책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보려는, 그리고 우리의 정보망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계와 어떤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가라는 고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 그를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는 어디서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한 사태 뒤끝에 어떻게 이 사회를 움직이게 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로 돌려보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정부가 책임지고라도 이 일의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할 텐데, 타임 스케줄이라도 보여줘야 할 텐데 그러한 노력조차도 실제로 보이고 있질 못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수근수근 하면서 야, 공수처 좀 더 빠르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윤석열이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다음번 대선에 관한 거기에 대한 참 듣기 민망한 이야기들까지 물밑에서 이미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해서 얼만큼 돈을 퍼붓는 거냐, 그 돈 퍼붓는 거를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으면 그러면 야당으로 떠넘기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정부가 꼼수와 꼼수, 권력의 거래, 권력의 유지, 또는 이 권력을 이용한 자기 입지의 보존과 보복, 이런 얘기들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빠졌으면서 여기서 빠져서 달아날 방법조차 고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요. 야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껏 우왕좌왕 해대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제 총선에서 실패를 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그 대책위원장밖엔 답이 없다. 지금 그 선거의 패배로 인해서 가슴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국민들에게 과연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일지, 얼마나 그들을 더 시쳇말로 복장 터지게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이나 한번 해봤는지, 세수는 새 부대에 담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흔해 빠진 속담 한 번을 되돌아봤는지,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몇 가지를 들어보면 더욱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이미 정계에서 물러났어야 하는, 그리고 본인들도 물러난다고 했던 그들의 입김이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고, 현재 일선에 나서 있는 모모 인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판을 흔들며 또 그것이 이렇게 이 비상시국을 책임지는 사람을 선별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벌써부터 다음번 대선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물밑에 흐르는 이야기들을 듣다가 보면 이건 시궁창에 흐르는 썩은 물보다도 더 진한 악취가 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정권을 가지고 공작에 몰두하고 한쪽은 당권을 가지고 공작에 몰두하고 자기들이 우물에 빠져 있는 것조차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여야의 일꾼들, 선거 현장에 나섰을 때에는 저보다 애국자가 없고 저보다 유능한 사람이 다시 이 나라 땅에 있을 수 없다고 외쳤던 이들이 펼치는 일들치고 정말로 한심무인지경이다라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 한쪽에서도 신선한 목소리, 야 이거는 시원한 샘물이다라는 이야기 한 가닥이 어떻게 이렇게 흐르지 않는지, 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야가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좌파 진보, 우파 보수, 이 두 가지의 개념 속에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19세기를 거치고 20세기를 거쳐서 이제 사장되어야 할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지독하게 이 나라를 둘로 분단시키고 있고 이 사회를 무대체계 사회로 몰아놓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직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좌파 진보, 우파 보수라는 답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존재합니까?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독재와 부패를 완성하고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이런 무책임한 지도층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 몇 나라가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 나라값 하는 나라치고 이렇게 구시대의 이데올로기만을 자기들 삶의 논리로 신주처럼 모시고 사는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우한 폐렴 사태에서 그 사태에 대해서 좌파 진보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요? 거기에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우파 보수라는 이데올로기를 들이대면 거기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바이러스의 실체가 밝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약이 나오게 되고 심지어 마스크가 생겨나고 진단키트가 생겨나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데없는 인류가 한때 걸렸던 열병과도 같은 그러한 낡은 이데올로기,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오늘 전 세계를 향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도 절체절명으로 넘어서야 하는 그러한 함정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오늘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안은 뭐냐? 대안 많이 있었지요. 지구상에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간곡히 하려고자 합니다. 세상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로 갈리지 않고 인간들끼리 살기 좋게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건국의 초기에서부터 미국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기까지 그 밑에 밑받침으로서 기여했던 사상, 중국이 암흑의 시대로부터 오늘과 같이 이런 성장을 이루어내게 했던 그런 사상, 실제로 우리나라의 실학사상가들도 거기에 종사했었죠. 뭡니까?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소위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것. 인간들은 어떤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마땅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러한 지적 역사를 갖고 있지도 못하다. 오늘의 문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의 문제, 그리고 여기의 문제, now and here의 문제, 이 문제에 집착하고 이것을 해결해 내는 것으로서 그 다음 단계의 기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사상,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얘기했죠. 실사구시하라, 이용후생하라. 지식인이 지식을 가지는 이유, 정치가 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것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소위 시락파라는 사상가 그룹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만 있었던 일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상의 전환입니다. 우한 폐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인가? 우리의 지금 이 경제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최선인가? 우리의 안보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답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세계의 여러 나라들, 다양한 생각과 사상 체계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그런 여러 나라들과 우리 전체 경제의 80%가 넘는 비율로 생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는 실사구시할 뿐이다. 이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는 인간이 움직여야 돌아간다.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우한 폐렴이라는 사태를 이미 2, 3개월 넘게 경험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우한 폐렴 사태와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다면 아이들을 2인 1조로 묶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 만나자마자 서로 분사해주고 살균시키고 서로 편을 짜서 저희들 책상을 다 소독제로 닦게 하자. 그리고 체온을 재는 담당을 시켜서 늘 체온을 관리하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무언가 접촉이 있었을 때에는 즉시 그 자리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를 서로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것이 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를 테스트해보고 그것이 효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실사구시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진보가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하겠습니까? 하고한 날 출퇴근 지하철에서는 무대기로 사람들이 몰켜서 차를 타고 다니고 식당에 가면 너도 나도 마구 모여서 식사들을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그걸로 자평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잘한다고만 자랑하고 이런 패거리주의 그것을 진보라고 부를 겁니까? 그런 식의 위선적 사고와 허위의식을 가지고는 이 사회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하루라도 빨리 실사구시의 자세로 돌아오라.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좌파, 우파, 진보, 보수라는 말을 제거하고 실용주의, 상대적 실용주의라는 말에 우리들의 미래를 한번 걸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속에서 노조와 현실을 놓고 단판을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정치 권력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로 패거리주의를 극복해내려고 하는 대안을 찾는 그러한 지도 권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평생 한 번밖에 살 기회가 없는 인간들이 오늘을 살기 위해서 정답도 아닌 이데올로기에 매달리고 정답일 수 없는 패거리주의에 매달리고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 풍요롭고 안전하며 사는 재미가 나는 사회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만이 중요합니다. 우한 폐렴이라는 사태, 총선이라는 사태, 이데올로기적 분열과 지역적 분열이라는 사태, 이것을 경험한 국민들로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채널 24K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이야기의 전파에 앞장서 주신다면 더 이상 감사드릴 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